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더 단단해질 것 같지만 의외로 마음이 더 자주 흔들립니다. 몸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돈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인생의 기준이 어느새 남의 손에 넘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불편한 진실을 피하지 않고 조용히 정면으로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이 나이에 뭘 더 바꾸겠어. 이제 와서 욕심 부리면 웃음거리야. 그냥 조용히 살다 가는 게 낫지. 이 말들은 겸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내 인생에서 한 발 물러서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야말로 노후를 가장 빠르게 무너뜨립니다. 19세기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나이를 먹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을 포기하는 순간부터 무너진다. 오늘은 니체의 이 한 문장에서 시작해 늙어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비밀을 차분히 풀어보려 합니다. 젊을 때는 실패해도 다시 벌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50살, 60살, 70살이 되면 사람은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나이에 실패하면 끝이다. 이 선택이 틀리면 돌이킬 수 없다. 그래서 선택을 미루고 도전을 접어버립니다. 그런데 니체는 말합니다. 선택하지 않는 삶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도박이다. 나이 들어 흔들리는 이유는 인생이 어려워져서가 아닙니다. 남의 시선이 내 결정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눈치, 이웃의 평가, 그리고 체면, 이 모든 것이 어느 순간부터 내 삶의 운전대를 잡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니체가 말한 초인을 오해합니다. 강한 사람, 남보다 뛰어난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니체가 말한 초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니체의 초인은 인생의 책임을 끝까지 내가 지는 사람입니다. 잘 되면 운 덕분이 아니라 내 선택 덕분이라 말하는 사람 안 풀려도 남을 탓하지 않고 다시 방향을 정하는 사람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초인은 고통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고통을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 말은 시니어에게 특히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아프면 나이 탓이다로 끝내지 않는 사람, 돈이 부족해도 세상이 나를 속였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 관계가 끊어져도 사람이 다 그렇지로 덮지 않는 사람 대신 이렇게 묻는 사람입니다. 이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아모르 파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부분 이렇게 이해합니다. 운명은 어쩔 수 없다.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야 한다. 하지만 니체가 말한 뜻은 정반대입니다. 아모르 파티는 체념이 아닙니다. 포기도 아닙니다. 이 인생을 내가 선택한 것처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선언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운명을 사랑하라. 그것이 내 인생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좋은 일만 사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불편한 현실까지 내 삶의 일부로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노후의 이 태도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한 사람은 말합니다. 왜 하필 나야? 나는 원래 운이 없어. 이 나이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이 사람은 계속 흔들립니다. 다른 한 사람은 말합니다. 이것도 내 인생이다.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뭔가 지금부터의 태도가 내 노후를 결정한다. 이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말부터 다릅니다. 어쩔 수 없어. 이제 늦었어. 그냥 참고 살아야지. 이 말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이 나이에도 선택은 가능하다. 말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태도를 만듭니다. 그리고 태도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관계도 정리합니다. 나이 들수록 모든 관계를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더 외로워집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는 순간 자기 자신과 멀어진다. 그래서 사람 수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자존감을 깎아먹는 관계,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 죄책감으로 묶인 관계를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삶의 기준이 분명합니다.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건강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지키고 싶은 삶의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행에도 흔들리지 않고 비교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니체가 말한 의지는 악착같이 버티는 힘이 아닙니다. 참는 힘도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살겠다고 선택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힘입니다.
노후에 이 의지가 약해지면 사람은 쉽게 휘둘립니다. 자식의 말 한마디, 이웃의 평가, 뉴스 한 줄에 마음이 오르락내리락합니다. 하지만 의지가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나는 이 정도의 삶이면 충분하다. 이것만은 양보하지 않겠다. 이 한 문장이 인생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나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인생의 결정은 내가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남의 눈치와 사회적 기준에 끌려가고 있는가? 니체는 말합니다. 인생은 길지 않다. 그러니 남의 인생을 살기엔 너무 아깝다. 노후는 내려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비로소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이 인생은 내 것이다. 나는 아직 선택할 수 있다. 이 한 문장이 당신의 노후를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를 착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인생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꿈도 줄이고, 말도 줄이고, 욕심도 줄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인생의 가치는 길이가 아니라 깊이로 결정된다. 젊을 때의 인생은 넓이의 싸움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는가, 얼마나 빠르게 올라갔는가. 하지만 노후의 인생은 다릅니다. 얼마나 깊이 선택했는가의 싸움입니다. 50살, 60살, 70살에 인생이 흔들리는 진짜 이유는 에너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선택을 남에게 맡기는 습관이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말하면 그 말이 기준이 됩니다. 뉴스가 흔들면 마음이 먼저 흔들립니다. 자식이 걱정하면 내 인생이 잘못된 것 같아집니다. 그러나 니체는 단호합니다. 타인의 기준으로 사는 삶은 가장 교묘한 노예 상태다. 노예는 사슬이 있어서 노예가 아닙니다. 선택을 포기하는 순간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니체의 철학은 노후에 더 무섭게 작동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에는 핑계가 더 그럴듯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엔 어쩔 수 없어. 이제 와서 뭘 해. 그냥 무난하게 살자. 이 말들은 안전해 보이지만 사실은 삶을 잠그는 말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인간은 안정을 선택하는 순간 성장을 포기한다. 노후에 이 말은 더 아프게 들립니다. 편안함만 선택한 노후는 조용하지만 텅 비어갑니다. 불만은 없지만 기쁨도 없습니다. 사고는 줄고 판단은 남에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늙어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자기 기준으로 불편함을 감당합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돈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아도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삶의 이유를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니체가 말한 힘의 의지는 지배하려는 힘이 아닙니다. 이겨내려는 힘도 아닙니다. 내 삶의 방향을 내가 정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니체 철학을 이해한 사람은 말투부터 달라집니다. 변명 대신 선택을 말합니다. 불평 대신 태도를 말합니다. 상황이 이래서가 아니라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한다. 이 한 문장 차이가 노후의 품격을 갈라놓습니다. 늙어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불행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숨기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 고통을 자기 인생의 재료로 사용합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당신을 죽이지 못한 고통은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 이 말은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해석하라는 말입니다. 왜 이 일이 나에게 왔는지, 이 상황이 내 인생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사람은 다시 자기 인생의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노후에 필요한 건 새로운 인맥이 아닙니다. 더 많은 정보도 아닙니다. 자기 삶에 대한 분명한 태도 하나입니다.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나는 이 선은 넘지 않겠다. 나는 이 가치는 지키겠다. 이 기준이 생기면 사람은 더 이상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도덕도 지켜주지 않는다. 노후의 존엄은 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건강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삶을 자기 말로 설명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생깁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아직도 내 인생을 선택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선택은 언제나 지금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지금의 너를 긍정하지 못한다면 미래의 너도 없다. 오늘부터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하십시오. 이 인생의 방향키는 내 손에 있다는 사실. 노후는 끝이 아닙니다. 가장 솔직해질 수 있는 시간이며 가장 나다워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제 남의 인생을 정리해 주느라 남은 시간을 쓰지 마십시오. 이제는 당신 인생을 당신 기준으로 살 차례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세상이 변해도 자기 자리를 압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조용히 서 있습니다. 그 자리에 조용히 서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세상과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 안의 흔들림과 매일 협상합니다. 그리고 그 협상에서 딱 3가지만은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시간 말태도 니체가 말한 초인은 거창한 영웅이 아닙니다. 세상 앞에서 큰 소리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루의 방향을 자기 손으로 정하는 사람입니다. 노후에 가장 위험한 건 실패가 아닙니다. 가난도 아닙니다. 마음이 남에게 훈련되는 것입니다. 남이 정한 속도로 걷고, 남이 정한 걱정으로 잠들고, 남이 정한 두려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게 조용한 노예의 상태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이 말은 멋있는 문장이 아닙니다. 노후에는 생존의 문장입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철학은 아는 것으로 끝나면 그저 말장난입니다. 니체는 실천이 없는 지혜를 가장 싫어한 사람입니다. 먼저 하루의 첫 5분부터 되찾으십시오. 눈 뜨자마자 뉴스를 보지 마십시오. 카톡을 열지 마십시오. 그건 남의 생각을 내 머리에 먼저 심는 행위입니다. 대신 이 한 문장을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오늘 내 하루는 내가 고른다. 이게 시작입니다. 다음은 말을 바꾸는 겁니다. 노후를 무너뜨리는 말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어쩔 수 없지. 이 나이에 뭘 그냥 참고 살자. 이 말들은 삶을 잠그는 자물쇠입니다. 니체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도 나는 한다. 이 나이니까 더 한다 참는. 대신 바꾼다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삶의 결이 바뀝니다. 그리고 관계에서 딱 한 가지를 실천하십시오. 나를 소모시키는 자리에서 조용히 빠져나오기. 화내지 말고 설명하지 말고 증명하지 말고 그냥 빠져나오십시오. 니체는 말합니다. 무리에서 벗어나라. 그곳에는 내 목소리가 없다. 노후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관계를 줄인다는 건 사람을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살리기 위해 불필요한 소비를 끊는다는 뜻입니다. 지갑이 세면 돈이 모이지 않듯 관계가 세면 마음이 모이지 않습니다. 다음은 돈에 대한 태도입니다. 노후에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돈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돈이 부족하면 마음부터 작아지고 돈이 조금 생기면 마음이 먼저 들뜹니다. 이 상태가 가장 흔들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니체가 말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의지는 억지로 버티는 힘이 아닙니다. 돈이 나를 흔들 때 나를 다시 제자리로 세우는 힘입니다. 실천은 간단합니다. 돈을 볼 때마다 이 질문을 던지십시오. 이 돈이 내 삶의 기준을 지켜주는가? 아니면 내 불안을 키우는가? 이 질문 하나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불필요한 걱정을 줄입니다.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도 니체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건강은 운이 아니라 습관의 결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노후에는 그 말이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선택하라. 완벽한 운동이 아닙니다. 완벽한 식단도 아닙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입니다. 하루 10분 걷기. 밤 10시 이후 핸드폰 끊기. 물 한 잔 더 마시기. 과식 줄이기. 이것은 건강을 위한 행동이기 전에 내 삶을 내가 다룬다는 훈련입니다. 노후의 흔들림은 대부분 큰 사건에서 오지 않습니다. 작은 방치에서 옵니다. 오늘 하루를 방치하고 내일도 방치하고 그 다음도 방치하는 사이 어느 날 인생이 남의 것이 되어 있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너의 삶을 너의 작품으로 만들어라. 작품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고치는 겁니다. 여기서 아모르 파티가 다시 등장합니다. 운명을 사랑하라는 말은 그냥 멋진 구호가 아닙니다. 지금 이 삶을 내가 선택한 것처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아모르 파티는 이렇게 실천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싫다. 그렇다면 싫다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이 있다. 불행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고통을 숨기지 마십시오. 다만 그 고통을 내 인생을 깨우는 알람으로 쓰십시오. 니체는 말합니다. 고통은 너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바꾸게 한다. 노후에도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실천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 나를 존중하는 행동을 하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전화가 오면 원하지 않는 약속을 억지로 잡지 않는 것, 싫은 부탁을 받으면 정중하게 거절하는 거, 피곤하면 눈치 보지 않고 쉬는 거, 남이 뭐라 해도 내 생활 리듬을 지키는 거, 이 행동이 쌓이면 사람은 달라집니다. 무례한 사람은 점점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당신이 당신을 존중하기 시작하면 남도 함부로 못합니다. 이게 니체가 말한 주인의 태도입니다. 주인은 남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삶을 남에게 맡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노후는 젊음을 잃는 시간이 아니라 가짜를 잃는 시간입니다. 남의 기대, 남의 시선, 남의 기준, 이것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갈수록 비로소 진짜 내가 남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오래 남을 배려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남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전에 내게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영상의 끝에서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 인생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기대를 대신 사느라 자기 삶을 잃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거창한 결심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딱 하나만 하십시오. 내가 선택하는 하루를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만들기. 그 하루가 쌓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세상이 친절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단단한 이유는 고통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을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한 문장이라도 남았다면 그 문장을 오늘 하루의 기준으로 삼아 보십시오. 이 인생은 내 것이다. 나는 아직 선택할 수 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선택은 큰 결심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거절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당신을 흔드는 것들을 하나씩 거절해 보십시오. 쓸데없는 걱정, 끝없는 비교, 남의 시선에 맞춘 체면. 그것들은 당신의 인생을 조용히 갉아먹는 도둑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너를 약하게 만드는 것을 사랑하지 마라. 노후에는 이 말이 더 정확합니다.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은 누군가의 폭력이 아니라 대부분 당신의 습관입니다. 무조건 참는 습관, 괜찮은 척하는 습관, 미안해하는 습관, 설명하려는 습관. 이제는 그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딱 한 문장입니다. 나는 지금 나를 지키는 선택을 하겠다. 사람들은 종종 노후를 생각하면 두려운 질문부터 떠올립니다. 내가 아프면 누가 도와주지? 돈이 모자라면? 어쩌지? 사람이 떠나면? 나는 어떡하지? 이 질문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질문만 붙잡고 살면 인생이 끝까지 흔들립니다. 그래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아플 때도 내가 지킬 수 있는 기준은 뭔가, 돈이 적어도 내가 지킬 수 있는 품격은 뭔가, 사람이 줄어도 내가 지킬 수 있는 평온은 뭔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당신은 다시 주인이 됩니다. 니체가 말한 주인은 세상을 장악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의 기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제 당신의 하루를 세 줄로 정리해 보십시오. 첫째, 오늘 내가 꼭 지킬 한 가지 기준. 둘째, 오늘 내가 반드시 끊을 한 가지 습관. 셋째, 오늘 내가 스스로에게 줄 한 가지 존중. 예를 들어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10분은 걷는다. 오늘 나는 쓸데없는 전화는 받지 않는다. 오늘 나는 내 마음이 싫어하는 자리에 가지 않는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니체가 말한 힘은 근육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능력입니다. 남이 뭐라 해도 내 기준을 잃지 않는 능력. 이게 노후의 진짜 힘입니다. 그리고 꼭 하나 더, 노후가 흔들리는 사람은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아직도 불안할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그런데 니체는 자기 혐오를
가장 위험하게 봤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순간 삶은 독이 된다. 그러니 당신 자신을 함부로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낸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내면 니체가 아닙니다. 니체는 칭찬으로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니체는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럼 이제 다시 선택해라. 선택은 거창하게 하지 마십시오. 아주 작은 것부터 내가 싫어하는 자리에서 한 발 물러서는 것, 내가 원하지 않는 말에 웃어주지 않는 것, 내가 피곤한 날은 정당하게 쉬는 것, 이것이 초인의 첫걸음입니다. 초인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에서 자기를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께 하나의 약속을 제안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 단 30초만 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오늘 나는 나를 배신한 순간이 있었나? 그리고 내일은 그 순간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 질문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당신을 다시 주인으로 만들기 위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노후에는 사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이 정리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고독은 벌이 아니라 선택이다. 혼자라는 건 버려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내 편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당신의 기준이 태어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만 가슴에 넣고 가십시오. 나는 내 삶의 기준을 내 손에 다시 쥔다. 그리고 혹시 내일 또 흔들리면 괜찮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란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흔들리면서도 다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그게 노후의 품격입니다. 당신은 아직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당신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그 사실을 다시 기억하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황금 세대를 눌러 함께 해주세요.